챕터 3 재료의 단면 예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1번. 지름 D인 원형 단면으로부터 절취하여 단면 2차 모멘트 I가 가장 크도록 사각형 단면 폭 B 높이 H를 만들 때 단면 2차 모멘트를 사각형 폭 B에 관한 식으로 옳게 나타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사각형 하나를 만들 건데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름 D인 원형 단면에서 절취한다고 했습니다. 이때 단면 2차 모멘트가 가장 크도록 해야 되니까 안에 들어가는 사각형은 이와 같이 꼭지점이 원 위에 있어야 가장 큰 사각형을 만들 수 있겠죠. 자, 이 너비를 B라고 하고요. 높이를 H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대각선을 하나 그리면 이 대각선의 길이는 원의 직경 D가 될 겁니다. 여기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빗변 제곱은 너비 제곱 플러스 높이 제곱이다라는 내용이 있죠. 자, 그럼 D 제곱은 B 제곱 플러스 H 제곱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B로 정리하면 자, H 넘어가서 D 제곱 마이너스 H 제곱 되는데 여기 루트 시온 값이다라고 나오겠죠.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우리는 단면 2차 모멘트 I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이 사각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 I는 12분의 BH 3승이죠. 이때 B에 해당하는 내용을 그대로 대입을 하면 루트 D 제곱 마이너스 H 제곱 곱하기 H 3승. 자, 이것을 12로 나눈 값이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상수 12분의 1은 앞으로 빼내고요. H3를 H 세제곱을 루트 안으로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곱이 곱해져서 들어가니까 3 곱하기 2승, 즉 H의 6승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럼 루트 D 제곱에 H 6승 마이너스 H의 8승 되겠습니다. 자, 루트를 우리가 2분의 1승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D 제곱 H 6승 마이너스 H 8승의 2분의 1승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단면 2차 모멘트 I의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 단면 2차 모멘트를 H 높이에 대해서 미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DH분의 DI가 나오는데 이 값이 0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면 변곡점으로서 우리가 원하는 최대값이 나오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먼저 H로 미분을 해보면 이 괄호 전체부터 미분을 시작해야겠습니다. 12분의 1 그대로 오고 2분의 1승이기 때문에 곱하기 2분의 1승. 자, 그리고 저기서는 마이너스 1승이 되죠. 자, 2분의 1 마이너스 1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D제곱 H 6승 마이너스 H 8승에 2분의 1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분의 1 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2분의 1승이다. 자, 그리고 속미분도 해줘야 되죠. 곱하기 속미분하면 자, h에 대한 미분이니까 6 d제곱 h 5승 자, 마이너스 8 h 7승 되겠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0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른 것 쭉 상관없이요. 이 식 자체가 0이 되려면 이 괄호 안의 내용이 0이 되거나 여기 있는 괄호 안의 내용이 0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 거를 기준으로 보면 d제곱 h 6승 마이너스 h 8승은 0이다라고 했는데 자, 이러면 d제곱 자, 약분되어서 사라져버리면 h 되죠. d제곱은 h제곱 즉 d는 h다라고 됩니다. 자, 그러면 h가 d와 같다? 이와 같은 도형이 아닌 선으로 바뀌어버리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식으로는 구해낼 수가 없고요. 자, 뒤에 있는 식으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6 d제곱 h 5승 마이너스 8 h 7승은 0이다. 자, 그러면 h 5승 약분하면 제곱되고 결국 6 d제곱 마이너스 8 h제곱은 0이다 나오네요. 이 식을 h로 정리하면 자, h는 자, 8이 넘어가서 8분의 6이 되는데 그거는 4분의 3이죠. 자, 4분의 3. 자, 그리고 d 제곱. 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길이 값 생각하는 거니까 플러스 값만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하면 2분의 루트 3 d가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첫 번째 식에 있는 h에 그대로 대입을 하면 d제곱은 b제곱 플러스 2분의 루트 3 d의 전체 제곱이죠. 자, 계산을 해보면 b제곱 플러스 4분의 3 d제곱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4분의 3 d제곱이 반대로 넘어가면 4분의 1 d제곱은 b제곱. 자, 결국 이것을 d로 정리하면 4b제곱의 루트 씌운값, 마찬가지로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길이니까 플러스만 생각합시다. 그러면 2b가 나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단면 2차 모멘트를 b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이 h도 b로 표현할 수 있기 위해서 그대로 대입하겠습니다. d에 이 b를 대입하면 그러면 루트 3b가 되죠. 자, 그럼 우리 h를 b에 대한 함수로 나타냈기 때문에 다시 단면 2차 모멘트 12분의 bh 3승은 h에 루트 3b를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b 곱하기 루트 3b인데 이게 3승이죠. 3승 12. 자, 이것은 12분의 루트 3이 3제곱 되면 3루트 3이 되죠. 그리고 b의 4승 3과 10이 약분되어서 결국 4분의 루트 3 b 4승이다. 자, 결국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번. 그림의 H형 단면의 도심축인 Z축에 관한 회전 반경은 얼마인가 라고 있습니다. 자, H형 단면의 회전 반경 구해라 라는 문제죠. 회전 반경 대문자 K로 쓰면 이것은 루트 A분의 단면 2차 모멘트, 면적분의 단면 2차 모멘트다 라고 배웠죠. 자, 그러면 면적은 우리가 전체 사각형에서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을 빼버리고요. 다시 여기 있는 T 두께의 다리를 더해주는 식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빨간색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너비가 몇이죠? 너비가 대문자 H, 높이가 B입니다. B. 자, 그리고 파란색 사각형의 넓이는 너비가 소문자 H, 높이가 B인데 자, 이때 이것을 빼줘야죠. 빼주고 초록색 사각형을 더해줍니다. 너비가 소문자 H, 높이가 T. 자, 플러스 너비가 소문자 H의 높이가 T. 자, 면적 됐고요. 단면 2차 모멘트도 똑같이 합니다. 빨간색에서 파란색을 뺀 후에 초록색을 더해줍니다. 단면 2차 모멘트를 구할 때 이 방법이 가능한 이유는 모든 도형의 도심이 도심축 Z 위에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마찬가지로 넓이처럼 빨간색부터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빨간색 도형의 단면 2차 모멘트는 12분의 너비가 대문자 H죠. H, 높이가 B입니다. B 3승. 자, 마이너스 파란색 도형의 단면 2차 모멘트는 12분의 너비가 H, 높이가 B, B 3승. 자, 플러스 초록색 도형의 단면 2차 모멘트 너비가 H, 높이가 T, 3승. 이것도 12 나눠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걸 그대로 대입하면 됩니다. 자, 모두 다 12니까 통분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적어보면 12분의 HB의 3승 마이너스 HB 3승 플러스 HT 3승. 자,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자, A는 면적은 HB-HB 플러스 HT 분의 단면 2차 모멘트 분모에 있는 12 그대로 분모로 내려주고요. 자, 위에 있는 내용 HB 3승 마이너스 HB 3승 플러스 HT 3승 적어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루트 씌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과 한번 매칭을 시켜보니까 12가 분자에 있으면 안 되죠. 2번은 탈락이고요. 4번도 탈락이고요. 1번, 3번 중에 한번 보니까 3번. 자, HT 삼승이 앞으로 나왔는데 뒤에 있는 게 앞으로 나온 것일 뿐이죠. 그리고 대문자 H, B 3승 더해지고 소문자 H, B 3승 빼지고
맞습니다. 분자는요. 자, 그리고 분모는 BH로 나왔는데 자리만 바꾸면 되죠. BH 그리고 BH 그리고 TH. 분모도 맞네요. 자, 그럼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번. 그림과 같은 단면에서 가로 방향 도심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는 약 몇 밀리미터 4제곱인가 물었습니다. 자, 가로 방향 도심축이라는 것은 이 도형에 결합 도형에 도심이 어딘가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도심축이다라는 말이죠. 자, 그렇다면 자, 우리 이 결합 도형을 두 개의 도형으로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눌 수 있을 것이고 위쪽에 있는 것을 1번, 아래쪽에 있는 것을 2번 도형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1번 도형의 도심은 이 정도에 있을 거고요. 2번 도형의 도심은 이 정도 있겠다. 이렇게 잡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결합 도형의 도심은 이 중간 어느 곳에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중간 어느 곳에 있는 이 도형의 도심, 자, 대략적으로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도심축을 정하려면 이 도심의 위치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결합 도형의 도심 구해 보겠습니다. 자, y 방향이기 때문에 y 바라고 해보면요. 자, 1번 도형의 면적 플러스 2번 도형의 면적 분의 1번 도형의 도심까지의 위치. 자, A1 플러스 자, 2번 도형의 도심까지의 위치 A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기준을 이 바닥면으로 잡으면 저리 Y1이라는 것은 바닥으로부터 이 1번 도형의 도심까지 떨어진 거리, 이 거리를 말하죠. 자, 이 거리는 40에다가 100의 절반, 50을 더한 겁니다. 자, 그러면 90mm다라고 할 수 있겠고, 자, Y2는 2번 도형의 도심까지의 거리죠. 이것은 20mm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면적은요. 자, 너비 곱하기 높이입니다. 자, 그러면 40 곱하기 100 플러스 자, 2번 도형은 100 곱하기 40, 100 곱하기 40 분의 Y1은 C1까지의 거리 90mm죠. 90 곱하기 자, A1은 40 곱하기 100 플러스 Y2는 20 자, 20 곱하기 100 곱하기 40이다 라고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55mm가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 파란색 전체 도형의 도심 위치가 이것이 55mm다라는 것이죠. 55mm입니다. 자, 그럼 도심의 위치를 구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곳이 지금 가로 방향 도심축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도형의 형상이 둘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면 2차 모멘트를 마찬가지로 1번 도형과 2번 도형에 대해서 구하고 전체 단면 2차 모멘트는 1번 도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 플러스 2번 도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로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번 도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는 도심축에서 도심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 가장 기본적인 12분의 BH3승에다가 평행축의 정리를 해줘야겠죠. 이것은 A제곱 A입니다. 자, 12분의 자, B는 40이에요. 40 곱하기 자, 높이 H는 100입니다. 100의 3승 플러스 자, A는 1번 도형의 도심이 도심축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죠. 1번 도형의 도심은 90mm였고 자, 전체 도형의 도심은 55mm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90-55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의 제곱 곱하기 40 곱하기 100. 자, 이것을 계산하면 8.233 곱하기 10의 6승 밀리미터 4제곱 나오게 됩니다. 자, I2도 똑같이 합니다. 12분의 BH3승 플러스 A제곱 A인데 자, 이때 12분의 자, 너비가 100이죠. 100에 높이가 40 자, 40의 세제곱 자, 플러스 자, 도심의 위치를 보면 자, 전체 도형의 도심이 55mm고 2번 도형의 도심은 20mm예요. 그러면 55 마이너스 20 제곱이죠. 곱하기 100 곱하기 40. 자, 이것을 계산하면
5.433 곱하기 10의 6승 밀리미터 4제곱이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럼 우리가 I1과 I2를 구했기 때문에 더하면 되겠죠? 그럼 8.233 플러스 5.433 2를 더해서 10의 6승 밀리미터 4제곱이 답이 된다. 자, 계산을 해보면 약 13.66 나오게 됩니다. 자, 밀리미터 4승. 자, 그래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답은 2번 있죠? 2번. 자, 2번 13.67 곱하기 10의 6승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번. 보에서 원형과 정사각형의 단면적이 같을 때 단면계수의 b는 얼마인가 물었습니다. 원첨자가 원형 단면, 투첨자가 정사각형 단면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때 원형과 정사각형의 단면적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원의 단면적 4분의 파이 d의 제곱과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의 단면적 a 제곱이 같다라고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b가 2첨자분의 1첨자로 나왔기 때문에 2첨자 정사각형 분의 1첨자 원형으로 바꿔주는 것이 좋겠죠. 자, 그래서 a분의 d다라고 하면 넘어가서 반대편으로 역수로 파이분의 4로 넘어간 후에 루트 씌워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단면계수의 b를 구해서 해당하는 내용을 써먹을 수만 있으면 돼요. 자, 그럼 단면계수의 b는 우리가 단면계수 z라는 것은 최외각 거리분의 단면 2차 모멘트였죠. 여기에 1첨자를 넣어주게 되면 원형에 대한 것이 됩니다. 자, 원형에 대한 것은 우리가 최외각 거리가 2분의 t 분의 단면 2차 모멘트는 64분의 파이 d의 4승이죠. 네, 4승이죠. 이것을 계산해 보면 32분의 파이 d의 3승 나오게 됩니다. 자, Z2는 정사각형인데 마찬가지로 E2분의 I2 하면요. 최외곽 거리는 2분의 A죠. 분의 단면 2차 모멘트는 12분의 A 4승입니다. 이걸 계산하면은 6분의 A 3승 나와요. Z2분의 Z1이라고 했으므로 여기도 똑같이 분자분모 나눠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모에는 32A 3승 되겠고요. 자, 분의 분자에는 6파이 D 3승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32분의 6파이 괄호 열고 A분의 D의 3승이다. 자, 결국 이것은 32분의 6파이. 자, A분의 D가 뭐였죠? 루트 파이분의 4였죠? 루트 파이분의 4. 이것을 3승한 것이다. 자,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면 값이 0.845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 골라주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챕터 3 제로의 단면 예제 풀어봤습니다. 자,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